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초격차라는 게 내가 서 있는데 쟤도 서 있어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뛰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뛰고 있는데 격차를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1, 20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기술로서는 1등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저가 가격을 가지고 무기로 이렇게 시장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자원, 원재료, 리튬, 니켈 가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광물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폐배터리 재활용, 이것도 이제 하겠다라는 회사들은 되게 많은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재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 양이 많지는 않지만 몇 년 후 되면은 폐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겠죠. 예, 근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배터리들이 이제 사용 후 배터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망가진 것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온전한 것들이 꽤 많아요. 성능이 좀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사업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걸 점점 더 효율적이고 경제성 확보하고 탄소 중립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중간에 어떤 화학 처리 과정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서 나오는 뭐 환경오염 이슈도 있을 거고, 당연히 비용도 들 거고, 이거를 비용 대비나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경제성이 좀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아마 시켜서 하게끔 만들 겁니다. 일정 부분. 납축전지도 재활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이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마 이런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당연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산철은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인산철은 거기서 이제 회수를 해도 상대적으로 싼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 확보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앞으로 점점 논의해가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나갈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삼원계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경제성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가용 차량들, LFP 배터리를 차량들이 많아졌고 그걸 나중에 폐차를 해서 LFP 배터리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저것도 해체해서 다시 활용하도록 하세요. 재활용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업체들 입장에서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더 경제성이 있는 어떤 공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 저걸 재활용해서 배터리를 다시 만드는 거랑 그냥 광물 사서 만드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재활용한 게 더 비싸지는 경우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할 이유가 없어지는 좀 고민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럼 또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강제할 거냐, 규제할 거냐, 그걸 또 생각을 하겠죠. 참 지금 그러면 전기차 사면 배터리는 차 주인 거겠죠? 이게 뭐 계속 바뀌고 있는 거로 계속 바뀌는지 하여튼 뭐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뭐 나중에 소유한다 이런 얘기 보조금을 있었는데 주기 때문에 지자체 거다라고 보는 측이 있고 또 나중에 이게 보험이 되면은 보험사가 이거 사용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고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 소유주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죠. 샀다면 그 정부가 보조금을 준 것도 그 차량을 많이 보급시키기 위한 보조금이었지. 그게 아마 단서 조항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게 나중에 리스 개념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차량 소유주까지는 저는 연구 개발하는 입장이라 그 전반에 대한 걸 조금 보긴 하지만 배터리 관련된 건 보지만 자동차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이제 미래에는 그 전기차를 좀 더 쉽게 보급하기 위해서 리스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모델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거냐면 차량 가격을 주고 사고 네. 배터리 가격은 할부 내듯이 우리도 지금 정수기 매달 할부로 네, 내는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 네. 뭐 월 사용료 내는 그런 네. 형태로 하는 개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초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리스나 렌탈 방식이. 예. 근데 또 중국에서는 뭐 물론 이제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다만 자동차가 갔을 때 밑에서 배터리를 아예 딱 빼갖고 탈착해서 자동으로 충전된 거 다시 바꿔서 끼워주고 예.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미친 짓이다.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모든 자동차가 다 규격화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럼 전국에 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충전 시간이 이제 많이 고민이 될 때, 네. 그때 이제 탈착식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걸 했었어요. 테슬라도 이제 어디 영상 찾아보시면 어떤 차는 주유소 들어가서 주유하고 나가고, 예. 테슬라 차는 와서 탈착해서 나가는데 얘가 먼저 나가는 걸 보여주면서 뭐 앨런 머스크 이렇게 막 약간 좀 네네네. 데모하듯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거를 좀 뭐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탈착식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형태의 배터리팩을 쓰거나,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차종에 따라서 몇 개 나눠갖고, 몇 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네. 몇 종류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물론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남이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리스 뭐 빌린 거 렌트를 한 걸 붙였을 때 사고가 나면 이건 또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사업화가 계속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뭐 이건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그게 이제 결국엔 다 급속 충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소비자들한테. 네. 급속 충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급속 충전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고 네.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는 어떤 그런 습관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가다가 들어가서 주유하고 나가는 게, 그러니까 충전하고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밥을 먹이려고 노력을 하죠. 집에 그냥 꽂아놓고 자고 나와서 집에 가서 충전을 하고 직장 가서 충전을 하고 장 볼 때 충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급속 충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한 군데 이제 필요한 데가 고속도로인데 뭐 그것도 저는 나중에 해결 방법은 있다라고 봐요. 우리 뭐 보조 배터리 달아서 핸드폰 다 쓰는데 그 차도 그거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 이제 이거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그러면 탈착식이 좋으냐 아니면 내 차를 그냥 자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좋으냐를 생각을 해야죠. 물론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하면 지금 뭐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충전기가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앞으로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라도 많이 깔리면 급속 충전기에 대한 니즈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차가 서 있는 시간은 언제나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네. 근데 그게 혹시 그 완속이나 급속이나 또 급속 충전기도 종류가 많고 자동차 업체마다 이 커넥터 규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충전 속도를 받아들이는 게 배터리의 어떤 뭐 소재라든지 배터리의 구성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랑 완전 무관한 거예요? 연관이 되죠.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소재 단으로 내려가도 이 소재도 리튬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걸 율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소재마다 뭐 연구자들이 더 개선을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단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이제 배터리 충전한다는 게 그 소재 혼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전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단자에서의 뭐 전도터도 문제가 되고, 뭐 충전하는 입장에선 보면은 전기를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만큼 줄 수 있냐 그런 문제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책 제목이 2차 전지 승자의 조건이에요. 승자의 조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이야기도 담고 계시는 건데, 승자가 되려면 잘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될 텐데 지금 일단은 배터리 생산 공장이 계속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문제도 있는 거고, 특히 뭐 미국에서 특히나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셀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이나 해외로 생산 공장, 뭐 헝가리, 폴란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뭐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까? 지금 일단 단기간 내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IRA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CRMA를 하고 있죠. 네. 근데 IRA는 조금 더 노골적이고 CRMA 좀 덜하긴 한데, 네. 결국에 따지고 보면 배터리 사업을 하려면 자기네 땅에 와서 일정 부분 해라. 그렇죠. 라는 얘기거든요. 전기차 완성차까지도. 그렇죠. 이제 그 IRA를 예를 들면 완성차 마지막 조립은 항상 북미에서 해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소재나 원료 이런 것들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공급을 받아서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을 미국 땅에다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잘 활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쪽에 진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 기술은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뭐 일자리가 좀 넘어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사실은 근데 한국 내에서는 2차 전지는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한국 내에서는요? 예.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거기 가서 하는 것도 뭐 기업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또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지금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예. 인력이라면 어떤 뭐 R&D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뭐 전부 다입니다. 생산? 예, 전부 다 R&D 인력, 고급 인력들도 필요하지만 생산 인력도 부족하고 예. 아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청년 실업도 그렇고 예.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인재를 모으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 못 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사람 구하느라고 좀 어려워하고 있고 이제 고급 인력으로 치면 이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공한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산업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지방에 있는 공장들은 생산 인력 구하기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수도권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배터리 산업이 커져서 그쪽으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수요도 커지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인재도 많이 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정부에서도 약간 뭔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직은 매칭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인력 부족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뭐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손 팔고 막 하는 일들도 있어요. 네. 대학에다 배터리학과 설치해서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배터리 학과. 예, 그러니까 대학에서 설치를 하는데 기업이 지원을 해주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산학 장학생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이제 학생들 데려가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좀 그런 과 신설 이런 거 도와주고 있고 하긴 한데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2차 전지 산업의 팽창 속도가 좀 굉장히 빨라요. 그 팽창 속도를 우리 인력 양성이 못 따라가는 속도가 아직 못 따라가는 거죠. 예, 과거 대비 인력이 많아진 거는 맞을 텐데 네. 이 그 기울기를 보면 아마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키스트에 있는 예. 연구원들도 민간 기업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저희도 이제 그 포닥이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연 과정이나 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라고 해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박사 과정 같은 박사를 한 분들은 이제 자기 그 정식 직업을 가지기 이전에 포스닥 네. 박사 후 과정이라고 해서 예. 약간의 더 연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키스트 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기업으로 많이 가시고요. 또 뭐 학연에 좀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약간 그쪽이 인재가 많이 부족하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수요가 커지고 하면 예. 이게 막 몸값도 많이 올라가네요. 아마 기업들은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예, 저는 공공기관이라 뭐 비슷합니다. 이러다 우리 센터장님도 어디 막 이렇게 LG나 삼성이나 SK 막 이렇게 한 전무 이렇게 이직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산업에서는 수요가 확실히 있는데 예. 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2차 전지 산업은 주요 핵심 차세대 산업으로 뭐 반도체랑 거의 동급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현장에서 좀 많이 체감이 되시나요? 정부에서 이제 12대 전략 기술에 선정을 했죠. 네. 예, 12대 전략 기술? 예. 그럼 뭐 다른 거 더 많다는 얘기인데. 예. 뭐 이렇게 다 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네. 바이오도 있고 뭐 AI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선정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막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고 서서히 좀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도 초격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나노 기술로 계속해서 앞서가고 2차 전지에서의 초격차라고 하면은 역시 소재 기술일까요? 소재 기술 더하기 공정 기술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반도체는 약간 공정 기술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고 하면 네. 반도체에서는 뭐 몇 나노미터 뭐 선폭의 공정 기술 이런 걸 주로 이제 앞에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보면 공정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소재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삼원계, 인산철 뭐 이런 것들 납축전 이게 다 소재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재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소재들을 잘 버무려서 셀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재하고 공정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기술뿐만이 아니라 공정 기술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 예. 훨씬 더 좀 어려운 거네요. 근데 이것도 뭐 물론 한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배터리 내재화. 근데 요즘엔 배터리 내재화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자본 조달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도 혹시 진입을 하거나 스타트업 개념이거나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국가 차원의 내재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뭐 같이 끌어올리는. 예. 내재화가 사실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가 있어서 이제 뭐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배터리 기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미국도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자기네가 내재화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양쪽 다 지금 보면은 리튬이온 전지를 지금 시작해서 지금의 메이저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팽창 속도와 그거를 계속 맞출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노력들은 많이 하겠지만 한동안은 기존의 키 플레이어들이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어떤 뭐 그 기초 기술 측면에서도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정 도 그렇고 그 조화라는 측면에서 더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이제 기술도 그 기술이라는 게 특허가 몽땅다는 아니고 그 안에 노하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기업들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2차전지 사업을 하면서 소형에서 체력을 다져서 이제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 해외 기업들이 갑자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따라오긴 쉽지는 않을 거고요. 전기 자동차가 팽창이 되면서 이거를 캐파를 대기 위해서 매년 좆대 증설을 해야 되는 몇 조씩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 키 플레이어들이 투자받아가면서 계속 증설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도 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지를 만들려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도 있지만 뭐 이 기타 부자재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이 다 공급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기업이 갑자기 들어서 그걸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주시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더 기술 개발하고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 초격차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고 더 벌려야 되는 거여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뭐 잠깐 자원의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리튬 염호를 확보한다라든지 어떤 뭐 광산 채굴권을 확보한다라든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부랑 기업이 사실 좀 같이 할 필요도 있겠죠. 자원을 확보 그렇죠. 일단 뭐 최전방에 서 있는 건 기업들이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 자원들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들 전지 회사도 그렇고 소재 회사도 그렇고 이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뭐 지금까지는 뭐 아쉽게도 지금 특정 국가에 조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점점 좀 다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일들을 좀 많이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리튬이 매장돼 있는 나라들을 보면 네. 조금 약간 그 남미 쪽은 사회주의 국가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기업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서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풀어줄 건 풀어주고 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원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 걔네들을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제하는 게 좀 온실가스나 뭐 안 좋은 뭐 가스나 뭐 폐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공정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게 그래갖고 지금의 자원 그 원료 편중이 있은 이유기도 하거든요. 네. 예, 중국에선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친환경 공정으로 바꿔가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아니면 현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좀 다변화해가는 그런 일들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원재료, 리튬을 비롯한 원재료를 수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거쳐오는 것도 예. 이걸 더 다변화하고 예.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친환경 공법도 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예. 굉장히 복잡한 일이네요. 예, 뭐가 많은 산업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배터리 산업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산업이긴 한데 네. 계속될 산업이고 지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최소한 뭐 한 1, 20년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기술로서는 1등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저가 가격을 가지고 이제 그 무기로 이렇게 시장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가면서 초격차라는 게 내가 서 있는데 쟤도 서 있어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뛰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뛰고 있는데 격차를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기술 개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돼 왔던 거고 네. 앞으로도 머물지 말고 초격차를 이뤄나가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도 또 한 몫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더 많은 활약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경윤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